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선거법 사건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항소심 선고가 오늘 있죠. 근데 요거 계속 연기해달라고. 전현희 의원이 지금 오늘도 연기해라 막 이렇게 SNS에 글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일단 선고 날짜 그 날짜에도 재판부의 사정에 의해서 연기하는 게 종종 있을 순 있어요. 있지만 그거는 재판부가 이거 판결문 쓰다가 마지막에 요거 하나가 뭐가 조금 그러네 뭐 이래가지고 연기하는 경우지, 외부의 사유 때문에 잡힌 선고가 연기되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판결문 다 쓴 거잖아요. 결론 냈고. 그럼 재판부 준비 다 된 거예요 지금. 자, 민주당은 일단은 진보당하고 단일화에 합의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통진당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습니다. 통진당 후보. 통진당은 그야말로 우리가 알다시피 위헌정당 심판으로 해산된 정당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그 정당과 단일화를 해가지고 그 정당의 후신인데 뭐 같다고 보는 평가가 뭐 거의 대부분이죠. 같다고 보는 평가가 많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말을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그렇게 정확할 말을 텐데. 수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후신 정당 후신 격이니까, 정당이죠. 그렇죠. 격이니까 후신 정당 격이니까. 그래서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후보와 단일화를 했습니다. 근데 굳이 이것을 두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총선 때부터 이재명 후보는 진보당 쪽과 굉장히 우리가 모르게 끈끈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가 이게 경기 동부연합. 예. 왜냐하면 통진당이 진보당의 전신인 통진당이 이게 주축이 되는 게 그렇죠.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그 운동권 내에서도 보면 종북 주사파 요쪽에서 가장 강경한 세력으로 꼽히는 그렇죠. 경기 동부연합이 주축 세력으로 알려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때 아로 그렇죠. 뭐 그런 그렇죠. 개념들 때문에 위헌정당 거기까지 확인된 거고 위헌정당으로 네. 해산됐었으니까 거기까지 확인된 거고, 그거에 후신인 진보당에 대해서는 이거 그러면은 그 통진당이랑 같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 때 연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의석도 줬잖아요. 좋죠. 의석을 줬는데 원내로 들어오게 해주고 나서,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 통진당의 후신 세력이 원내로 들어오고 그거의 관문을 민주당이 열어주는 거에 대한 그때의 그 문제점이 지금 또 열려 있는 게, 굳이 지금 당장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그때 총선 때부터 연결된 어떤 통로 같은 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고 나서는 그때도 의석을 준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청구서를 내밀고 뭘 줄까에 대한 걱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동부연합이 경기도 성남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는데 보면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2010년도에 성남시장 선거를 할 때 보면 당시에 김미희라고 네. 그 통진당에서 의원을 지낸 당시 전직 의원이었죠. 네. 그 의원하고 시장 선거를 하는데 단일화를 했어요. 아. 예, 단일화를 해가지고 예. 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네네. 그때부터 단일화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통진당 후보였죠. 통진당 후보. 그런 다음에도 경기지사 때도 경기 동부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어. 아니 그냥 왜냐하면 그때 다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보면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될 때도 보면 그렇고, 그래서 이 경기 동부 연합이 그 통진당이 해산되면서 사실상 이렇게 막 그 세력을 잃어갈 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막 커가는 정치인을 숙주 삼아서 성남시나 경기도를 자리를 잡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사실 또 국회 진출까지 했지 않습니까? 했죠. 말씀하신 했죠. 것처럼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만약에 단일화까지 했잖아요. 네. 후신격인 네. 통진당이 후신격인 정당과 단일화까지 했으니까 네. 이게 또 이렇게 되면 또 당선이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중앙 정치까지 이제 들어오겠죠. 진출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저는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하는 의견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의견인 게, 왜냐하면 일단 이번에 진보당이 후보를 냈는지 자체를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게 시너지 효과 이런 게 아니라 그 단일화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니었나. 정말 진보당을 합쳐주기 위해 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아니, 후보가 있는지도 기사도 잘 몰랐는데 후보가 있대요. 그랬더니 있어요. 갑자기 순식간에 또 단일화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한 배 타고 그 사람들한테 무언가 챙겨주는 게 자연스러운 모양새를 만든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필요까지 있냐라는 언론 그 논평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필요가 없다는 이 상식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총선 때도 그렇게 해서 원내로 들어오게 해줬다.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도 이제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생각보다 관계가 더 깊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객관적으로 들어오게끔 해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또 그러면 진보당에서 중앙 정치로 많이 들어오는 관문이 이제 이렇게 열려주는 거구나.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열어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일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선거법 사건 있잖아요. 네네. 근데 항소심 선고가 오늘 있죠. 근데 요거 계속 연기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요건 연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연기가 일단 안 된 걸로 지금 오전까지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늘 2시 선고인데. 그렇죠, 그렇죠. 연기가 그리고 연기가 안 됐다면은 연기할 사유가 없는 거거든요. 일단 선고 날짜 그 날짜에도 재판부의 사정에 의해서 연기하는 게 종종 있을 수는 있어요. 있지만 그거는 재판부가 이거 판결문 쓰다가 마지막에 요거 하나가 뭐가 조금 그러네 뭐 이래가지고 연기하는 경우지, 외부의 사유 때문에 잡힌 선고가 연기되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판결문 다 쓴 거잖아요. 결론 냈고 재판부에서는 지금 즉일에라도 뭐 연기 통보 내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그럼 재판부 준비 다 된 거예요. 지금 1심에서 150만 원 벌금 150만 원 선고가 됐고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또 똑같이 검찰은 300만 원 구형을 했어요. 네. 항소심이니까 벌금 150만 원 똑같이 선고받는다고 해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의아한 게 전현희 의원이 지금 오늘도 뭐 막 연기해라 막 이렇게 SNS에 글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선거운동에 뭐 지장이 있고 없고 하고도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그냥 오늘 선거만 갔다 오면 되고, 이것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내려져서 앞으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도 연기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나 논리적인 타당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든 조금이라도 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만 있으면 무조건 힘으로 누르는 거죠. 하지 마. 어. 안 했으면 좋겠어. 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지금 착하게 얘기한 거고 하지 마. 탄핵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건 사실이 아닌가요? 그렇죠.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아니요. 아니, 여태까지 그 사람이 해온 행동을 보면은 와가지고 너 그러지 마. 너 알지? 라고만 해도 알잖아요. 알지라고만 해도 알잖아요. 그 사람이 평소 행동을 보면 구구절절 얘기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봤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뭐 그냥 고운 의견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가 되겠어요? 지금 줄줄이 재판 3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게 연기가 돼 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대법원장이나 이렇게 청문회 연대는 것도 지금 다 확인돼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서 연기해라라는 게 그냥 뭐 다른 국민들의 어떤 의견 뭐 이런 것처럼 들릴까요? 힘으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구나. 그 압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저는 처음에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에서도 기일 연기했을 때 이게 댐이 뚫렸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머지 재판도 연기될 거라고 봤어요. 이미 그때. 다 연기됐죠. 다 결국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오늘도 연기됐잖아요. 그렇죠.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도 연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위증교사 사건이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거는 두 개는 유죄가 맞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 그때 완전히 그 내용까지도 맞췄었잖아요. 근데 2심에서 바뀌었을 때 이건 진짜 크게 잘못됐다. 그리고 이건 대법원 가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진짜 바뀌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이거는 기존 법리가 재확인됐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 왜냐면 원칙을 그대로 세웠으니까. 이거는 지금 그 누구도 재판이 뭐 빨랐네 어쩌네 이거 갖고 트집 잡지만 법리 갖고는 못 가요. 왜냐하면 법리가 너무 맞아요. 너무 맞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음과 동시에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잡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논평도 안 했어요. 짜증나가지고. 왜냐면 이제 막 민주당에서 하는 것 때문에 재판 연기되는 게 의미가 없어 버리니까 얘기도 안 했는데 이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지금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다 쪼개버렸잖아요. 그게 사후적 인위적으로 문장을 쪼개고 재구성하는 거는 잘못됐다. 대법원의 그 다수 의견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의 2명의 소수 의견 있죠. 소수 의견도 2심이 발언을 그렇게 재구성하거나 쪼개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다수 의견에 찬동을 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일치해요. 이게 기존 법리거든요. 네. 근데 위증교사 사건도 발언들을 짜겠잖아요. 발언을 짜게 가지고 이게 뭐 교사로 보긴 어렵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 이 법리 때문에 영향을 미쳐서 위증교사 사건도 뒤집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원래 유죄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그 법리가 재확인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파기환송심이 딱 연기되고 나니까 제가 아, 이거는 그냥 힘에 굴복했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논평도 안 해버렸어요. 뭐 어디 가서 얘기도 안, 이제 지금 처음 한 건데 이게 그대로 법대로만 갔으면 위증교사 사건도 굉장히 원래 예측대로 이제 유죄로 갈 상황이었다고 봤는데 아, 이거는 모두가 다 그냥 힘에 굴복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요즘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보루라는 게 저도 한번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죠.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돌 따위로 튼튼하게 쌓은 구축물, 그러니까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놓는 최후의 보루 이런 얘기인데 보루는 사법부가 그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자, 근데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를 우리를 향해서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 고쳐야 된다. 보루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쭉 공격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이 12일이잖아요. 네. 내일 모레 14일 날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합니다. 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설 의무는 없습니다. 없지만 안 나가야 돼요. 그건 근데 나가면은 참 이거를 그냥 전 강행할 거라고 생각은 음, 못했는데 진짜 강행을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된다라는 그 생각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이건 선 넘는 건가? 이런 게 이제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이제 사법부 자체가 국회 아래로 두고 마구 흔들어도 아, 전혀 역풍이고 뭐고 신경 쓸 필요도 없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너무 무섭고 이 아까 보루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그 보루라는 거는 이 우리 모두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정말 최후의 그런 방어선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무너지면 우리 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되건 말건 일단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과 나를 가르는 최후의 방어선 보루잖아요, 그게. 근데 그 안에 국민 안에 삼권 분립 시스템 안에 그 안에서 적과 나를 잘라서 구분선을 지금 그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근데 사법부는 지금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법관 대표자 회의. 근데 법관 대표자 회의를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보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민주당과 그 제1야당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원을 향해 가지고 재판 중지해라, 뭐 하지 말아라, 대법원장 탄핵한다, 대법관 탄핵한다 이런 그리고 뭐 항소심 재판부 3명 탄핵하겠다가 막 이렇게 압박을 하고 할 때 저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라든가 판사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사법권 침해다 이런 얘기들을 저는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쭉 알아봤더니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보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꾸로. 그렇죠. 알고 보니까 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보니까 인권법 학회, 국제 인권법 학회 또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법 인구회 연구회 그쪽 소속 그 판사들이 주축이 된 학회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관회의 자체가 대표성이 있다라는 것도 저는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디나 어떤 집단이나 그 체제를 굳건히 지키는 자기 일 묵묵히 하는 침묵하는 다수보다
진짜 비명을 지르는 소수 쪽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스크럼 짜고 세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모임 만들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걸 표출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지금 100몇 명? 그 중에 지금 26명이 지금 모이자고 했는데 그것도 정족수가 미달돼가지고 원래 공고한 날짜까지 지금 정족수가 안 차니까 그걸 시간을 연장해서까지 모이게끔 만들었다라는 거는 이 모인 사람들의 그 정치적인 의도 하에 지금 이제 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시지 자체도 아주 간단하게 지금 재판이 왜 빨랐느냐 이걸 갖고 지금 논한대요. 근데 빠른 게 법 위반이 있어요? 지금 633 원칙 어기고서 한 1년 전쯤에 확정 판결 나왔어야 되는 사건을 법을 어겨가지고 느리게 지연한 그 판사들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했었어요, 여태까지 그러면? 그건 법을 어겼던 건데. 신속 재판이라는 거는 우리 소송법이 이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속한 재판 얘기하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네. 빨리 하는 거는 모두가 원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선고 날짜 잡혔을 때 빨라가지고 문제 있다 그랬었나요? 안 그랬어요. 그때는 그렇죠.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 확정이라고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와가지고는 결론 보고서 까는 거잖아요. 무죄였으면 민주당에서 지금 빨랐다고 무죄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 판결 거부합니다 이랬을까요? 무죄였으면 너무 기뻐했겠죠. 그리고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나오기 이전까지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그럼요. 판결을 그렇죠.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럼요. 예. 그런데 그 판결이 나오니까 갑자기 대법원장을 향해 가지고 공격이 들어갔고 대법원 판사들,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고 했고 막 이렇게 한 건데 제가 물어보니까 법관회의가 한 126명 정도 구성원들이 되는데 법관회의의 구성원들이 여기에 26명이 찬성을 해가지고 법관회의를 열자고 한 모양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70명이 반대했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열자고 한 이유가 그거니까 대법원장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법관회의를 열자고 한 거래요. 저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라고 하면 이 입법부 특히 특정 정당에서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의 이 압박, 사법부의 사법권 침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그렇죠. 대법원장이 야당의 특정 대권 후보의 재판을 빨리 했다. 이걸 문제 삼겠다고 26명이 대법원장의 잘못을 따지겠다라고 이걸 열자고 하고 그 더 많은 7명은 열지 말자고 하고 근데 결국은 26명이 열자고 해가지고 결국은 열린다고 하니 그것도 25명까지밖에 안 모여서 정족수가 미달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투표하세요 그런 그 시간까지 25명밖에 안 돼가지고 그 한 명을 추가하기 위해서 시간을 연장했대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전화 돌렸겠죠 아마. 오 마이 갓.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열린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거는 그냥 이 정치적인 거에 꽂혀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 자기들도 판사들이고 재판하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재판이 빠르다 느리다 가지고서 외부의 압력이 들어오면 이 26명은 받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자기들은 그런 압력, 외부의 압력, 이제 본인의 재판들에 대해서 다 누가 따지면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 얘기할 거고 본인들은 또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고 메시지를 내면 그거는 사법부에 대한 침해가 아니던가요? 참 여러 가지로 지금 하여튼 그 대법원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이 여러 가지로 선거 국면에서는 본인들에게는 조금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부분들이 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더 추가로 얘기하면 그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개개 법관에 대한 양심에 따른 재판이기 때문에 법관끼리도 서로 왈가왈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사법농단 사건 때도 법원 내부에서 지시 내리거나 이런 것도 다 문제 삼았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재판부에 대해서 판사 개인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압력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도 판사면서 자기들도 판사인데 대법원에서 진행한 거를 문제 삼는다? 이거는 지금 전혀 헌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